안녕하세요.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해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강연이란 거를 해본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직 한국말이 좀 많이 어설프고 부족해요. 그런데 이걸 한국말로 내가 강연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떨면서 지금 무대에 올라왔는데요. 네, 공연을 하니까 하나도 안 떨려졌어요, 이제. Chapter 1 이민. 저는 이민을 갔습니다. 뉴질랜드로. 아니 이거 예전에 하셨던 분 모니터링을 하니까 삐용 해가지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챕터를 구분을 해왔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생 때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어요. 그냥 뭐 그렇게 부유한 집에서 이렇게 자라지는 않았지만, 네, 저희 부모님의 탁월한 선택으로 인하여서 뉴질랜드에 가게 됐고요. 그냥 남부럽지 않게 뭐 삼시세끼 잘 먹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뉴질랜드 또 이렇게 자연 환경이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보존이 돼 있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것은 이제 반지의 제왕, 호빗, 그거 다 뉴질랜드에서 촬영이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무릎 안 좋으신 분들,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초록홍합, 네, 글루코사민이라고 하죠. 그거 되게 유명한 나라입니다. 네, 지금 제가 선전하러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클래식 바이올린을 전공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일렉트릭 바이올린이고요. 나무로 된 거 있잖아요. 통 바이올린. 그거를 원래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 형편으로서는 한국에서 클래식을 전공을 하기가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돈이 많이 들거든요. 맞죠, 선생님? 네, 많이 들어요. 근데 저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근데 뉴질랜드에 가니까요, 땅덩어리는 이렇게 넓은데 한반도의 한 1.7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인구는 서울의 반도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다 보니까 경쟁률이 치열하지가 않아서 educational level 영어 나왔습니다. 네, 그 레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되게 낮아서 초등학생 때 어렸을 때 다 배웠었던 거를 이제 중학교 때 하고, 한국에서 중학교 때 하는 거를 거기는 고등학교 때 하고,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이올린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뭐 너무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영어도 잘 하고, 그래서 17살 때 최연소 나이로 오클랜드 대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럴 때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랬어요.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환경에 언어도 여러 가지 배우고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띠 아래 Chapter 2 시련. 그래서 우리 성악가 선생님보다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연말에 실기시험을 놔두고 3일 전에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특히나 저는 어리니까 언니 오빠들이랑 경쟁해야 되잖아요. 더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일 전에 갑자기 왼팔에 연습을 하다가 마비가 왔습니다. 마비 증상이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중국 분이 하시는 침집에 데려가셨어요. acupuncture. 네. 그래서 여기에 침을 맞고 마비 증상은 풀어졌는데 통증이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나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계속 치료를 받아봤는데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None of the doctors could heal my arm. 그래서 제가 정말 챕터 시련, 그랬어 내가. 시련. 그래서 맨날 막 밤새도록 술 먹어보기도 하고요, 막 밤새도록 울어보기도 하고요, 막 진짜 미친 사람처럼 막 배회하게 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희 주위 사람들,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있었고요. 또 너는 더 잘 될 거야, 너 꼭 나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누가 나한테 절망의 메시지를 주겠어요. 우리 같이 이겨내자, 우리 같이, 넌 될 수 있을 거야, 꼭 이게 팔이 나와서 바이올린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주변 분들 때문에 희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난 안 돼, I can't do it, I can't go back to my life before. 난
전에 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바이올린 못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됐었던 제가 change of mind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발 팔만 나을 수 있다면, 내가 바이올린 다시 한 번만 잡을 수 있다면 내가 진짜 나 잘 되려고 내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연주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 또 소외된 우리 이웃들 위해서 내가 또 연주해 줄 텐데, 또 멋있는 음악 들려줄 텐데,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그 간절함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나는 잘 될 거야, 파지티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팔도 제가 습관도 고치고 자꾸만 포스처도 고치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챕터 3 치유 띠라래. 네. 그래서 그 간절함이 정말 정말 현실로 이루어졌었던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도 아팠었던 제 팔이 이렇게 2년 동안 올리지도 못했고, 후배들은 막 치고 올라오고, 오케스트라에서는 점점 빠져서 이제 노래 콰이어 하고 그러고 있었던 제가 정말 희망을 잃지 않으니까요, 팔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니요, 정말 누가 닥터가 이렇게 치료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의 어떤 나 안에 그 간절함과 그 희망과 소망이 제 팔을 다시 바이올린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정말 갑자기 너무나도 그 간절한 마음에 바이올린을 자꾸 연주를 했는데 팔이 아프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실컷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왼팔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다시 바이올린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아마 제 사고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내가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것을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고 자체가 아마 조금씩 제 팔을 치유했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팔이 치유가 됐고요. 그래서 바이올린 이제 다 전공 다 마치고 대학원 다 마치고 한국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Chapter 4 한국으로 나오게 된 이유는요, 이제 제가 전자바이올린으로 더욱더 대중적인 음악으로 더욱더 대중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유진박 씨라고 하는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아시죠? 네, 어른들은 아시고 9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분한테 이제 배우려고 제가 방학 때마다 이렇게 나왔어요. 대학원 하면서. 그래서 그분과 같이 연주를 하면서 매니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또 대학원 과정 다 마치면 나와라 그래갖고, 그때도 아직 어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12년 동안 뉴질랜드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만만하지가 않고, 또 매니저분도 저를 통해서 어쨌든 돈이 창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좀 제가 원하지 않은 곳에 가서도 연주를 했어야 됐고요. 그냥 한국은 그렇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니저가 달려와 그러면 막 머리 감고 있는데 막 달려가서 막 연주해, 그럼 연주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어리고 또 얼굴도 괜찮고 한데 죄송합니다. 근데 여자 혼자 이제 외국에서 나왔지, 되게 마인드는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사회적 직급이 있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저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가정이 있으신 분들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저한테 만나자고 하시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정말 너무너무나 큰 그런 시련들이 또 다시 나를 찾아왔었어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뭐 바이올린도 잘하고 뭐 얼굴도 이만큼이면 어디 부족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저희 나이가 비슷해요. 아셨어요? 네. 사기라고요? 네. 네. 하여튼 네. 그래서 정말 시련이 또 다시 찾아왔고, 제가 정말 한국에 있기 싫어졌습니다. 누구는 뭐 이렇게
1등을 못해서 2등이 이렇게 자살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누가 봐도 뭐 그냥 뉴질랜드에서 와서 뭐 영어도 하지, 한국말도 잘하지, 뭐 음악도 잘하지 하니까 남부러울 것이 죄송합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만의 고민은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누가 크고 누가 작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자기와의 싸움이고, 또 내가 그 사람의 상황에 그 처지에 처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감정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보기엔 왜 내가 자살 기도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래가지고요, 나는 이제 한국에서 살지도 못했고, 또 저의 너무나도 사랑했었던 또 남자도 또 떠나갔었고, 딱 그 시기에. 그래갖고요, 새벽 3시에 한겨울에 한강에 이렇게 뛰어갔습니다. 한강대교를 이렇게 밑에 딱 쳐다보면서 뛰어내리면 죽을까? 근데 나는 수영을 너무 잘하는데, 근데 그냥 춥고 그냥 말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한참 고민하다가 한강대교에 이렇게 말기가 있어요. 널 사랑해, 너의 생명 소중, 이런 말기가 지금 쭉 있거든요. 그게 정말 도움이 돼갖고 제 발길을 다시 돌려놓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또 한 번은 노원역 쪽에요, 6차선 대로가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를 새벽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살하면은 나는 또 안 되는 걸 아니까 누가 나를 치워주기만을 바라면서 미친 듯이 막 뛰어다녔어요. 그때 새벽에는 왜냐하면 차가 쌩쌩쌩쌩 달리잖아요. 나를 치워주기 바라면서 그 막 달렸어요. 근데 차들이요, 그 브레이크가 있어서 너무 잘 쓰더라고요. 그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고 나서 죽는 것도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이럴 죽을 용기가 있으면 내가 진짜 어떤 아픔과 힘듦이 있더라도, 내가 팔도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고 정말 세상을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우리 엄마가 너무나도 슬퍼하실 거야. 우리 아빠가 너무나도 슬퍼하실 거야. 언니, 친구들 모습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나? 우리 부모님, 날 사랑하는 친구들, 또 나를 위로해줬던 팔 아팠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오르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제가 집에 돌아왔고요. 정말 그 생각의 차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또 이 타이밍에 졸릴 타이밍이라 제가 또 연주를 한 곡을 하고 계속 이어갈게요. Can't live a day, 하루도 살 수 없네 라고 하는 곡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주어를 갖다가 당신이라고 넣었어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내가 이 사람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 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주시면 Can't live a day 연주할게요. 홀로 있어도 아픈 상처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있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당신의 사랑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당신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 너무 사네. 당신 없이 살 수 없네. I can't live life alone and never feel the longings of my heart, the healing warmth of someone's arms. And I could live without dreams and never know the thrill of what could be
with every star so far and out of reach. I could live without many things, and I could carry on, but I couldn't face my life tomorrow without your hope in my heart. I know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No, and there's no night and there's no morning without your loving arms to hold on. You're the heartbeat of all I do.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네, 그러고 나서 저는요 지금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을 알리고 한국 문화를 알리고 또 클래식 곡을 알리는 그런 대사가 되었습니다. 17개 나라를 지금까지 다녔었고요. 아마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9월 달에도 이제 인도네시아에 K-pop 투어가 있습니다. 6개 도시에서 12,000여 명을 만나고 올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도 걸렸었고 저의 어떤 생각의 변화도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태국에 갔었을 때 일을 조금 말씀을 해드릴게요. 태국 파타야라고 하는 곳은요 신혼여행지자 굉장히 타락한 그런 문화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요 날 때부터 HIV 감염 아이들이 이제 머무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운영하는 그런 곳인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여기입니다. 좀 오래돼서 사진이 화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저기 그냥 맨바닥에서 그냥 저렇게 스피커하고 연주했어요. 저는 그냥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너무 좋아서요. 그게 어디든 간에 제가 가서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저 아이들 사실 되게 해맑아 보이지만요. 자세히 보면요. 날 때부터 HIV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부모님이 HIV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여갖고요. 엄마가 에이즈 환자면은요 날 때부터 그걸 갖고 태어납니다. 13살 이상을 못 넘기는 아이들이에요. 되게 가기 전까지 울지 말기 이렇게 저 자신을 세뇌시켜 갔어요. 멀쩡해 보이지만요 저 아이들 중에 눈이 이렇게 다 돌아간 아이들도 있고요. 온몸에 그냥 부스럼 같이 두드러기가 난 8살짜리 꼬마애도 제가 봤고요. 어디 하나 성치 않은 아이들이에요.
되게 공교롭게도 제가 타이타닉 그 My Heart Will Go On 그걸 연주를 이제 하는데 제가 항상 어디를 가든 그 연주를 하면 마지막 부분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빙자를 한다고 이렇게 한 명을 이제 오디언스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저 뒤에 이렇게 잡으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 케이 윈슬렛까지 요거를 해요 퍼포먼스를. 저기는 아이들이어가지고 내가 그럼 이렇게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팔을 벌리게 하고 들어줘야 되겠다 순간 이렇게 생각하고 딱 들어오는 아이 남자애 조그만 아이가 있어가지고 걔를 이렇게 딱 들었는데 걔가 공교롭게도 온몸이 그냥 부스럼이 다 있는 아이였어요. 전 사실 비위도 되게 약하고 그런 거 잘 못해서 되게 걱정도 많이 했는데 딱 제가 그 상황이 닥치니까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냥 그 아이는 그 사랑받아야 될 그 아이인 거예요. 그냥 사람인 거예요. 휴먼 빙. 근데 걔네들이 얼마나 미소가 해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몸매에 이게 손에 느껴졌어요. 그 부스럼이. 그 아이를 번쩍 들고 제가 이렇게 빙글빙글 계속 돌았어요. 그 아이가 엄청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 아이들과 그냥 뭐 부스럼이고 에이즈고 몰라요. 끝나고는 막 신나게 춤추는 거 그 영상 좀 틀어주세요. 막 춤추면서 막 연주하고 노래하고 저 아이들은 뭐 지금 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아이들도 몇 명 있겠죠. 어린 아이들은요. 그렇지만 걔네들은요 정말 그 하루하루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았구나. 내가 내일 또 살 수 있을까? I don't know. But enjoy today. 그냥 우리 이 하루 살아가는 것을 내가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자. 이런 마인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도전이 된 것 같아요. 와, 난 정말 이렇게 멀쩡한 사지 멀쩡하게 태어났고 이렇게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못하는 게 뭐지?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은 저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하루하루 더 살아가기를 감사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NGO 단체 그 홍보대사입니다. 위촉받아서 지금 일한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프리카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홍보대사를 하면서 더 깊숙이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구에 만약에 100명이 산다고 하면요. 그 중에 20% 220명이요. 매일 새끼 먹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옷을 입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80명은요. 내가 오늘 뭘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상위 20%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저 그것을 깨닫고 더 많이 뉘우쳤어요. 하루하루 정말 아이들이요 말라리아 걸리고요 설사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비가 내리지를 않아요. 비가 그 땅에 아프리카 이제 내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환경 오염 때문에요. 지구 온난화 현상 그것들이 다 아프리카 못 산 나라에 그렇게 피해를 입힌대요.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그렇죠? 여름이 조금 더 더워졌구나 이 정도인데요. 20년 전에는 호수에 물이 다 차 있었대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에는요 호수에 물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낭비하는 그런 전기들 뭐 에어컨 틀면은 그런 거 바람 나오죠. 그런 게 더 나쁘죠. 헤어스프레이, 샴푸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써갖고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이 물을 못 먹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배설물 자기가 다시 마셔야 돼요. 그럼 말라리아 걸려요. 장염 걸려요. 우리 장염 걸리잖아요. 닌겔 맞으면 돼요. 저 장염 잘 걸리는데 장트러블타여가지고. 그런데 응급실 가서 닌겔 맞고 2-3일 쉬면은 나아요. 약 먹으면 나아요. 그렇잖아요. 설사병. 저 아이들은요 병원 가려면은요 2-3시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돈도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요. 몇백 원 하는 그 지사제가 없어서 애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목도하고 왔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 21세기인데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는데 얘는 오늘은 뭐를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4초에서 5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못 먹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또 이유 모를 어른들의 그런 전쟁 때문에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고요. 저 아이들한테 가서 연주해줬어요. All I could do for them was just to play, just to share what I've got. 내가 갖고 있는 거 음악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들과 나누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음악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닌데요. 그 음악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하든지 그랬었어요. 저 아이가 이제 제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후원을 하는 아이여서 제 아들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 아이를 외면했다면 애들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아이는 지금 살아있지 못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 아이는 잘 살아가고 있고요. 하루하루를 너무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그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다, 죽고 싶다 해서 그 용기로 내가 살아가자. 남을 위해서 살아가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선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나누면서 살아가자. 이런 거를 제가 오늘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열심히 나누고 베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특별해. 너는 큰 사람이야. 조금 더 부연 설명해도 되나요? 네. 저희 언니는 잘났어요. 키도 170이 넘고요. 미스 코리아 뺨치는 외모에 변호사에 건반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해요. 열등감이 되게 많았었나 봐요. 전 몰랐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언니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저도 1, 2위를 다퉜었는데 언니는 그냥 단연 탑이었었으니까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멘토분이 찾아와 주셔서 너는 언니보다 더 큰 사람이야. 너는 더 특별한 사람이야. 이 말을 해줬을 때 와르르르 제 마음이 무너졌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때 제가 이렇게 내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근데 정말 내가 특별한 사람일까? 정말 내가 언니보다 큰 사람일까? 근데 지금 언니보다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는 와닿았습니다. 네. 그냥 단연 감사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정말 동일한 것 같아요. 손가락 하나 이렇게 까딱하지 못했었던 저였었거든요. 참 나는 나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의술이 이렇게까지밖에 발달을 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2년 동안 그렇게 팔이 아팠었던 그 기간을 통해서 더 감사하게 되고 더 남을 돌아보게 되고 더 희망을 갖고 이렇게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원래는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했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거 바이올린 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 것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누구든. 그럼요. 네. 네. 전 벌써 뭐 죽을 뻔 했었는데 벌써 3번이나 어떻게 살아난 그것도 아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쫓겨가지고 못 나눴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쵸? 그런데 죽기 전까지 저는요 희망 전도사 하고 싶어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많지는 않지만 음악 또 되게 쾌활한 성격 이런 걸로 소외된 이웃들한테 계속 희망 전하고 제가 만약에 혹시 또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못하더라도요 또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같이 갑시다. Let's walk together. 같이 걸어갑시다. 일어나세요. 이렇게 삶에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희망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잘 죽기 위해. 네.